고소한 냄새, 와삭와삭 씹는 소리, 오감을 자극하는 맛있는 간식. 간식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딱 여기까지만 먹고 그만 먹을게. 이런 분 계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게 되면 군것질 정말 쉽게 끊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것질을 멈추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차에 들어있는 태아닌 성분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요. 구수한 맛이 식사의 마무리를 인지시켜 추가적인 간식을 방지해줍니다. 웬만하면 차를 마시는 것으로 간식 욕구가 많이 줄어들지만 간식이 참기 어려운 분은 레몬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몬은 신맛과 구연산 성분이 입안을 깔끔하게 헹궈주어 방금까지 간절했던 초콜릿이나 과자 생각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간식이 땡긴다면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식품 전략입니다. 식사가 불만족스러우면 간식을 먹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건강한 만족감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맛을 원할 때, 바삭한 식감을 원할 때, 포만감과 만족감을 원할 때 각각 어떤 간식을 찾아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대체식품은 과일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설탕의 당과 다릅니다. 간을 거치기 때문에 훨씬 완만하게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과일의 자연당인 과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추천 과일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방울토마토인데요. 100g당 16칼로리밖에 안 돼서 가장 좋은 간식거리입니다. 더 단맛을 원하시는 분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로 섭취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베리류 역시 최고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는 단맛도 있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한 컵만 먹어도 과자 생각이 사라집니다. 냉동 포도도 좋습니다. 포도는 100g당 60칼로리로 훌륭한 과일인데요. 포도를 냉동실에 얼려두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이렇게 군것질 대신 과일을 시작하면 기분 좋게 만족되어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원할 때, 과자의 바삭한 식감이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견과류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바삭한 식감도 있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스탠퍼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 한 줌은 포만감을 4시간 이상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무가당 팝콘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곡물이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바삭한 식감도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심심한 맛이라 생각되면 소금이나 허브를 뿌려 먹어보세요. 만약 기분이 정말 안 좋고 너무나 속세의 맛이 땡길 때는 시중에 제로 간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제로 간식이 좋은 건 아니고 좋은 대체당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은 괜찮습니다. 시장에 어떤 간식이 좋은지 유튜버 굿닥터님의 채널을 가면 좋은 정보가 모여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나 혈당입니다. 우리는 당은 당을 부른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게 단순히 기분지 탓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수직 상승하고 우리 몸은 이를 비상상태로 인식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뽑아냅니다.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나오면 혈당은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몸이 나른해지고 당이 막 땡기는 거죠. 이 지독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근 가장 주목받는 도구가 바로 애플사이더 비니거, 줄여서 에사비입니다. 에사비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우리 몸에서 결정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먹었을 때 에사비의 아세트산은 침과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잠시 방해합니다.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버린 거죠.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실제로 식사 전 에사비 한 스푼을 물에 타 마시는 것만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사비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혈관에 들어온 포도당을 처리하는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아세트산은 우리 근육이 혈당을 더 빨리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도록 명령을 내리고 당을 새로 만드는 작용은 억제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길은 좁히고 내려가는 길을 넓혀주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사무실에서 갑자기 과자가 미친 듯이 당기거나 어쩔 수 없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원한 물에 에사비 한 스푼을 섞어 드셔보세요. 뇌가 갈구하던 가짜 허기가 즉각적으로 가라앉으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생리학적 방패가 돼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군것질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과자나 단 것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친구 생일 파티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날, 이런 날엔 참지 못하고 먹을 수도 있죠. 이럴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 것을 먹은 직후 그 순간부터 15분에서 30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과자가 지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에너지로 태워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두 가지 방법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과자나 단 것을 먹었다면 15분 이내에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소비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스파이크를 30%에서 40%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빠르게 걷기 15분,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제자리 점프 5분, 줄넘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집안일 활발하게 하기,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도 좋습니다. 즉시, 바로,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과자를 먹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즉시 식이섬유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왜 식이섬유가 군것질의 구원투수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선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일종의 그물 같은 겔을 형성합니다. 이 겔이 우리가 방금 먹은 당분들을 꽉 붙잡아서 장벽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를 보면 단것을 먹고 바로 식이섬유 5g을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무려 25%나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 100이 올라갈 상황을 75로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마법은 대장에서 일어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거든요. 유익균이 이 식이섬유를 맛있게 먹고 발효시키면 단쇄지방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다이어트 치트키급입니다.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서 지방을 더 잘 태우는 체질로 바꿔주는 뿐만 아니라 GLP-1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신진대사까지 끌어올립니다. 한마디로 과자를 먹었어도 우리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강제 전환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항염증 효과까지 탁월해서 장근막의 염증을 줄여주고 전신 염증 수치까지 낮춰줍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 독소가 몸으로 퍼지는 것도 막아주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20에서 25g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보통 식사만으로 이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평소보다 5g에서 10g 정도가 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식사마다 5g 정도의 식이섬유 영양제를 따로 챙겨주는 게 훨씬 똑똑한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분 운동과 이 식이섬유 섭취를 동시에 하면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동으로 혈당을 직접 태우고 식이섬유로 당 흡수를 막으면서 지방 타는 몸까지 만드니까요. 식이섬유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요. 좋은 식이섬유 고르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뒀습니다. 오른쪽 상단 관련 동영상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진 마세요. 한 번에 완벽히 끊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루틴으로 복귀하는 속도입니다. 습관은 결국 빈도의 싸움입니다. 관리하는 날의 횟수를 차근차근 늘려가 보세요. 성공한 빈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뇌와 호르몬은 건강한 상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몸은 반드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전에 확실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혼자서 의지를 다지는 게 쉽지 않다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오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다른 분들과 식단도 공유하고 서로 자극도 받으면서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링크 확인하시고 채팅방에서 뵐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